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해보니 정말 고부 갈등이나 시댁, 시월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주변에 기혼인 친구들도 별로 없고 있어도 시댁이 타 지역이라 사실상 주변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시댁은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위해서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취미활동으로 볼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임에서 인사를 시켜주던 모임의 총무가 지금의 신랑이었답니다. 모임 사람들이 대부분 중년인데 저희가 어린 편이라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모임을 하는 분들도 계속 저희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위기에 이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타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이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신랑이랑 집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데이트도 많이 했는데 집안일도 능숙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이라며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갑인데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졸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상견례를 할 때에도 이상하게 시어머님이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아들을 뺏어간다는 식의 농담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가 부쩍 늘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전화 와서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시거나 점심이나 저녁 메뉴를 물어보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직접 음식을 알려준다는 등등의 사소한 불편이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말에 와서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걸 알려주시기까지 하니까 내가 적당히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가실 때 주말에는 저희도 쉬어야 하고 어머님도 먼 길 오면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가서 음식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충 눈치껏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덕분에 아들 집에 오니 힘들지 않고 좋다며 다음 주에도 와서 반찬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신랑에게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니까 불편하다고 말을 하니까 신랑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가족들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머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해두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만 믿고 한숨 자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신랑 휴대폰에 시댁에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더라고요. 신랑은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도 없이 잠만 자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신랑을 깨워서 전화를 바꿨더니 말없이 듣기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신경 쓸 것 없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TV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또 하루를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이 전화로 이것저것 캐물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 괜찮게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첫 제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본가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 열심히 잘 배워둬야겠다 싶어서 회사에 휴무를 내고 제사 음식을 도우러 미리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을 도와 음식을 했습니다. 제사라는 게 낯설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돕고 있었는데 시댁이 주택이다 보니 청소를 자주 하신다고 해도 벌레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벌레를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하필 다 구워둔 전을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퀴벌레처럼 큰 벌레가 사사삭 지나가길래 저도 모르게 왁 하고 놀래서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픈 것도 모른 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야! 하고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뭘 보고 와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냐고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지 않는 걸 은연중으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얼른 치우고 다시 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가라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셔서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제가 일부러 넘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말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신랑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휴무도 못 내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우니까 놀래서는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며 말을 했는데 친구랑 다투고 고저질하는 어린아이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고 시댁의 제사 시간에 맞춰서 다시 갔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 상황은 적당히 지나갔어요. 제가 울어서 그런지 제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런 마음을 신랑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지나갔어요. 집에 와서 신랑의 출근 끝에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길길이 날뛰며 어머님께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어머님과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신랑을 달래고 어머님께 그때 그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알겠다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몇 번의 일만으로도 시댁이 참 불편하고 무섭기도 했는데요. 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이 한번 터지게 되었었어요. 제가 시어머님과 사이를 풀어보고자 신랑과 함께 셋이서 오붓하게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함께 동행한 여행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나서 아가씨 때 입던 원피스에 구두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원피스는 무릎 살짝 위로 올라가는 길이이고 어차피 신랑 차를 타고 돌아다닐 예정이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은 게 화근이었어요. 처음 어머님을 모시러 가서부터 치마가 너무 짧다고 똥꼬치마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좋게 나들이 가려고 나왔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가요? 하며 웃으며 넘겼는데 뒤에 서 있던 신랑도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기왕 나온 거 즐겁게 놀다 와야지 하며 맛있는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시어머님과 친해져 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말을 딱 끊으시면서 저한테 친한 척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에 머리를 높게 묶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높게 머리를 묶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술집 여자 같고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자꾸 제가 신랑을 시켜서 이간질하려 드는 게 여우 같아서 저한테 마음 주실 생각 없으시고 저한테도 그냥 도리만 지키며 지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정한 본인 아들 옆에 왜 저처럼 날리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신랑이 딱 왔습니다. 신랑이 오자 신나게 이야기하시던 시어머님도 입을 꾹 다무시고 저도 별달리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신랑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신랑과 집으로 가는 길에 신랑이 사실 카페에서 이야기가 들려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층 계단 옆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시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 신랑에게만큼은 이렇게 시댁과 잘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이 알게 되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랑이 알게 되니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말 못하고 갑갑했던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신랑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작은 일본식 술집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집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면서요. 본인이 아무래도 첫째고 아들이라서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예뻐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의지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 어머니와 잦은 전화와 집에 찾아오고 할 때에도 아들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신랑이 시댁에 전화를 해서 경조사 등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저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버릇이 없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둔다며 큰 소리를 내셨지만, 신랑이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특히 저에게 술집 여자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시아버님께 이야기를 하며, 이런 대접을 받으며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님도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건지 알겠다고 하셨대요. 시댁과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 결혼을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도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도 안 생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기회에 시댁과는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무관심했던 시아버님, 저를 술집 여자의 여우라 부르던 시어머님, 그리고 몇 마디 섞어본 적 없는 도련님까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드백이 없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임신한 걸 아직 모르시는지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지만, 연락이 온다고 해도 태교를 위해서 만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